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한지구와 골란고원까지 과학협력을 확대합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착촌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슬람 분리주의에 대해 마크롱의 정신 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 터키와 유럽연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opf rein. Das hat der Häuser getroffen. Kopf rein.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한지구와 골란고원까지 과학협력을 확대합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착촌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가 여권에 이스라엘을 출생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한지구와 골란고원까지 과학협력 협정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28일 서한지구 아리엘시에서 열린 과학협력 서명식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데이빗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1970년대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설립된 세계과학협력재단은 이스라엘의 1967년 이전 국경에서의 협력을 제안했고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자금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사회의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합의를 두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보이콧하는 모든 조직과 국가들에 대한 승리라고 언급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victory against all those who seek to delegitimize everything Israeli beyond the 1967 lines. And to those malevolent boycotters, I have a simple message today. You are wrong and you will fail. You are wrong because you deny what cannot be denied. The millennial connection between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land of Israel. It's over 3,000 years old. And you will fail because we are resolved to continue to build our life in our ancestral homeland and to never be uprooted from here again.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이 서한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첫걸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빌 아부 루딘의 아바스 대변인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미국의 정책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쳐도 이스라엘에게 합법성을 줄 수 없다며 이 정착촌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해왔으며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또한 서한 정착촌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After carefully studying all sides of the legal debate, this administration agrees with President Reagan. The establishment of Israeli civilian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is not, per s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한편 지난 10월 28일 미국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에 이스라엘을 출생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인 1948년 전에 태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예루살렘에서 출생할 경우 나라가 아닌 도시만 여권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변경은 이스라엘이 미국과 과학협력을 확대한다는 결정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친이스라엘 및 복음주의인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터키와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이 터키가 후원하는 시리아 반군을 공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슬람 분리주의에 대해 마크롱의 정신 상태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 터키와 유럽연합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러시아가 시리아 이들립의 친터키 반정부 조직인 파이라크 알샴의 훈련소를 공습해 78명이 숨지고 최소 9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에 대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 지역의 반군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터키는 언제든 군사 행동을 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경고로 터키는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리아 내 반군을 돕는 터키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지난 3월 휴전에 합의했지만 정부군과 반군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터키와 러시아는 리비아와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등에서 각각 다른 편을 지원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여러 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충돌로 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슬람에 대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태도를 bipan하면서 마크롱은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acron'un zihinsel noktada bir tedaviye ihtiyacı var. İnanç hürriyetinden, inanç özgürlüğünden anlamayan ve kendi ülkesinde yaşayan milyonlarca farklı inanç mensubu insanlara bu şekilde davranan bir devlet başkanına başka ne denilebilir? 또한 에르도안은 터키 국민들에게 프랑스 제품을 불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주터키 대사를 소환해 협의했고 성명을 통해 지나치고 무례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해 에르도안의 정책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와 터키의 갈등은 터키와 유럽연합 간의 긴장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요제프 보렐 EU 외교정책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터키는 이 위험한 대립의 소용돌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리터 또한 네덜란드가 언론의 자유와 극단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와 함께 선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인 프랑스와 터키의 긴장이 최근 몇 달간 시리아, 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투를 두고 격화되고 있으며 이번 충돌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opf rein, Kopf rein, Kopf rein. Das hat der Häuser getroffen. Kopf rein. Kopf rein. 가자지구에 본부를 둔 가짜 트위터 계정 170개가 소셜미디어에서 반이스라엘 담론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 남동부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발칸 포럼을 열어 반유대주의 근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이스라엘 전략부는 이스라엘을 불법화하는 소셜미디어 조작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의심스러운 트위터 계정 250개 중에 170개가 온라인상에서 반이스라엘 정서를 자극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담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과 이스라엘의 주권 적용 가능성에 대한 담론 조작을 위해 허위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짜 프로필 사진을 내건 이 허위 계정들은 합병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련한 해시태그를 사용했고 하루 동안 수천 개의 거짓 트윗을 생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거짓 트윗이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가 실제보다 강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오리트 파르카시 하코엔 전략부 장관은 트위터에 선을 보내 문제 계정을 삭제하고 트위터 플랫폼에서의 조작적 사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반유대주의 반대 발칸 포럼에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유럽 남동부 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슬람 국가인 알바니아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 동맹의 정의를 채택한 것이 주최 동기가 됐습니다. 참가국들은 포럼에서 발칸 지역 국가들이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반유대주의를 끝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최초의 포그롬은 유대인에 대한 가짜뉴스와 비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반유대주의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크네세트 의장은 포럼에 참여한 국가들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 동맹의 정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